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냉담한 현실에서 어른살이를 위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제목이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는 좀 독특한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금수연 작가가 쓴 책으로서 얼마나 유명하냐면은 인세를 100세를 넘었다고 그럽니다. 지금 120세인데 특히 100세를 기념해서 이 책을 내놓았는데 참으로 이 책은 이 작가가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말하면 리스트를 잘 작성한 그런 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파도 넣어서 아주 현실적으로 세상을 바로 사는 그런 모습들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봤을 때 앞부분에 목차를 봤을 때 목차 이 자체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의 살아가야 될 어떤 리스트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점에서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책이라는데, 예를 들어 같으면 나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기 위한 그 리스트에는 보면은 내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을 것, 비참해지려 애쓰지 않을 것, 떳떳한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낄 것, 인생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을 것, 이런 등등 이런 식으로 그 나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기 위한 그 리스트와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리스트, 평안 불안에 붙잡히지 않기 위한 리스트, 함께 살아가기 위한 리스트,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리스트, 좋은 삶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한 리스트, 이와 같이 각각의 큰 제목 하에 부질에서 나온 그 리스트를만 쭉 잘 보더라도 굉장히 우리 인생살이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많은 내용들을 분야별로 싣고 있는데 참으로 작가의 어떤 탁월한 인식 능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울로 나와 있는 게 목표가 뭐냐면 보통의 존재가 내가 아닌 것을 시기하지 않으며 차가운 시선을 견디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수한 존재가 아니고 보통의 존재로서 내가 아닌 것을 시기하지 않으며 차가운 시선을 견디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이게 참으로 그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개성적인 어떤 인생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나온 것 중에 나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기 위한 그 투두 리스트,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쭉 여기 정리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그 중에도 소제목으로 내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을 것, 참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좀 색다른 그런 방법인데 맞는 말이죠. 그 내용 중에 보면은 그러니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은 이에게, 우리를 존중하지 않은 이에게 친절하려 애쓰지 말자. 상황을 바꿀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그들에게 비굴해지는 말자 하는 이런 내용이 있고, 저열한 인간들로부터 스스로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에겐 최소한의 저항이 필요하다 하는 말을 하고 있고, 갑질이란 뭐냐, 갑질이란 최소한의 인격적 대우조차 갖추지 않은 천박한 갑과 최소한의 인격적 대우조차 요구하지 않는 무익한 을의 합작품이다. 참으로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이건 말하자면 갑과 을의 그 조합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비참해지려 애쓰지 않을 것, 이런 제목 하에서는 그런데 과연 호기심은 무엇일까?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법이라는 책에서는 타인의 삶을 훔쳐보며 내 삶과 비교하는 것이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 얘기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우리 역시 약간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타인의 삶을 구경하고
그 대가로 비참함을 지불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충족된 호기심으로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그 에너지와 호기심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삶을 돌보는 데 사용해야 한다. 하고, 그러니 타인의 삶에 가까이 기꺼이 친구는 되어주되 관객은 되지 말자 하는 말이 나오고, 부디 비참해지려 애쓰지 말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떳떳한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낄 것 하는 제하에서는, 기회가 평등하지 않는 한 능력주의는 허구일 수밖에 없음에도 성공시대와 자기개발서가 심어놓은 왜곡된 능력주의는 우리를 부자인가 아닌가 하는 결과값에 맞춰 우쭐함과 부끄러움 사이 어딘가에 놓이게 한다. 이렇게 통찰하고, 가난하다 해도 삶에 최선을 다했고 떳떳하게 살아왔다면 그 삶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 세상에는 부끄러워해야 할 부가 있듯이 떳떳한 가난이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생에서 숫자를 지울 것 하는 내용에서는 여기 예를 들고 있는 것이 나라별 중산층의 기준으로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국은 페어플레이를 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나만의 독선을 지내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게 대응할 것,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이런 게 있는가 하면은, 프랑스는 외국을 하나 정도 구사하여 폭넓은 세계 경험을 갖출 것, 이런 말이 있고,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별미 하나 정도는 만들어 손님을 대접할 것, 사회봉사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할 것, 이런 말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기준은 전부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부채 없는 아파트 평수 30평, 월급이 500만원 이상,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 예금액은 잔고 1억원 이상, 해외여행은 1년에 몇 번,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준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바로 이 숫자는 우리가 지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 번은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나의 결혼 가능 점수를 알려준다는 그런 배너 광고를 본 일인데, 이런 것도 참으로 이게 진정한 의미의 한국형 알파고가 아닐까. 이런 건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로 쓴 것 같고요. IQ가 지혜를 측정할 수 없고, 친구의 숫자가 관계의 깊이를 증명할 수 없으며, 집의 평수가 가족의 화목함을 보장할 수 없고, 연봉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진정한 가치는 숫자로 측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우울한 존재가 아닌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삶에서 숫자를 지워야 한다.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가 담을 수 없는 것들에 있다. 이렇게 참으로 제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엔 스스로에게 변명하지 않을 것. 이 부분에는 자신에 대한 수치심, 무가치함은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감정이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이 감정을 숨기고자 냉소를 무장하고 문제의 원인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며 변명 뒤에서 자신을 보호한다. 그런데 문제는 변명으로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데 있다.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변명에는 사실 그 자신도 속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통찰하고, 겉으로 아닌 척해도 무력감과 수치심은 여전히 내면에 처리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것이다. 소설가 김형경은 사람 풍경에서 사랑의 반대말이 증오나 분노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생의 반대말은 죽음이나 퇴행이 아니라 방어의식이라 이야기했다. 방어의식은 사람을 영원히 자기 삶 바깥에서 서성이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자신이 기대했던 모습은 아닐지라도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걸 견뎌야 할지라도 변명을 드러낸 진짜 자기 자신과 마주하자. 그리고 그 마주봄 끝에 가장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삶도 완벽하지 않음을 기억할 것 하는 기하에서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면은 타인의 삶의 무게를 짐작하지만 타인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의 눈에 비친 타인의 모습도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상처와 결핍을 가졌으며 손상되지 않은 삶은 없다. 그렇기에 당신이 알아야 할 분명한 진실은 사실 누구의 삶도 그리 완벽하지 않다는 것. 때론 그 사실이 위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의 존재로 충분히 행복할 것 하는 지하에서는 내 삶에는 많은 죄악이 있고 보장된 것은 없지만 특별하지 않은 보통의 삶에도 허락된 많은 것들이 있다. 어른의 사춘기는 자신의 평범함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채울 수 있을 때 종결되는 것이며 우리는 그 순간 진짜 어른이 될 것이라는 걸로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의 1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